잘 들리시는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조금 갑자기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좀 편하게 할게요. 여기 놔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보셔가지고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그래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처음 뵈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어디서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원봉사랑 처음 자원봉사를 한 건 아니고 자원봉사계에 발을 정말 성큼 들였던 계기는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가 저한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공부 다 끝내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이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직을 하던 그때였는데요.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뭐든 하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 문구를 딱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자원봉사. 저는 정말 이 슬로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단체에 입사 지원을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자원봉사계에 입문한 계기였거든요. 오늘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 어떤 계기로 봉사를 시작하셨는지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여쭤보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하나하나 얘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봉사를 시작했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바자가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맞죠?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거 인연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한 얘기를 할 건데요. 조금 아직은 어색하니까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게 뭘로 보이세요? 부엉이로 보이시죠?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커피 보이세요? 네, 커피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 역시 제일 처음에 언제 어떻게 시작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자판기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 막 마시다가 나중에 이제 커피 믹스 이제 좋아해가지고 막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그 아메리카노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많이 드시죠? 믹스 파세요? 아메리카노 파세요?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네요. 전 둘 다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매번 이제 사 먹는 거는 좀 돈이 많이 드니까 매일 사 먹기에는 집에서 항상 그걸 준비해가지고 텀블러에 담아서 이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 가면은 아시죠? 너무 다양한 커피들이 이제 종류별로 이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나가서 사 먹을 때는 뭐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라떼, 마키아토 뭐 이런 제가 안 싸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먹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거 드라이브 스루라고 아실까요? 이게 뭐죠? 그쵸? 차를 타고 가면서 커피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는 건데 저는 아직 요거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카페는 제가 사실 스타벅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호를 말해도 되나? 어쨌든 카페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한테 카페는 아직 사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장소 값이 포함된 커피 값이지 커피만 딱 사가지고 나가기에는 저한테는 아직 이제 비싸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드라이브 스루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단순히 언뜻 생각하면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꼭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값은 이렇게 하기 아까웠는데 또 빵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빵순이여가지고 빵은 5,000원, 10,000원이어도 쉽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제 생각이 변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연탄 봉사를 갔거든요. 연탄 봉사를 갔는데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봉사 현장에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제 봉사 활동 하려고 하면은 이 커피 들고 있는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막 반 이렇게 남았는데 아우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걸리적거려가지고 이거 들고 못하겠다. 버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저는 좀 이질감이라고 할까요? 아, 나랑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론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살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봉사활동하러 가면 봉사 현장에서는 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갈수록 봉사를 하러 가도 저랑 이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생활 태도나 뭐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자원봉사도 변할까요? 변할까요? 네도 있고 아니어도 있어요. 저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하나 안 변하나?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각 시구의 자원봉사 리더분들,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렇게 신청해서 하시는 리더분들을 모시고 이제 리더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여쭤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서 그 봉사 단체 리더로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거를 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거를 여쭤봤었어요. 사전에 설문조사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런 답들을 쭉 주셨어요. 제가 조금 숨이 차네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자생력, 스스로 굴러가는 힘을 키우고 싶다. 그리고 구성원의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게 고민이다. 그룹 내에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 우리 그룹 내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성원을 봉사자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룹 활동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있다. 그리고 예산을 마련하고 사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지만 그거를 막 맞춰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요즘에 자꾸 밖에 있는 상황 속에서 활동 일감을 변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 이런 고민들을 쭉 해주셨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고민들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나는 여기서 이게 9개거든요. 9개에서 과반수, 다 5개겠죠? 5개 이상 나는 공감이 간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하고 계셔가지고 이 얘기들을 쭉 좀 풀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첫 번째로 이제 대부분 이제 리더이시기 때문에 리더가 뭔지,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총 5사람이 있어요. 보이시죠? 제일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맨 앞에서 이렇게 뭐 쳐다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손을 들고 뭔가를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같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그 앞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고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 생각하면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총 5사람이 있는데 보시기에 이 중에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요? 세 번째요? 두 번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드리는 답은 5명 누구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지위가 아닌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옛날식, 조금 지금 리더분들이 갈등을 겪고 계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리더는 대장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대장에 맞는 대우를 못 받거나 뭐 그러면 이제 속상해하시고 이제 다른 구성원 분들도 뭐 리더라고 이제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지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역할이다라고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이 뭐냐? 우리 그룹 내에서, 우리 봉사단 내에서 필요한 거. 우리 봉사단은 다들 막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막 일도 잘 벌려, 막 잘해. 근데 나중에 뒷마무리가 너무 안 돼요. 막 정산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기록이 잘 안 되고 막 안 되면 차분하게 뒷마무리를 잘 해주실 분이 필요하고, 우리 봉사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서로 양보하고 소통도 잘 되고 하긴 하는데 누군가 끌어줄 사람은 필요한 그런 모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서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시도 하고 막 이렇게 끌고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의논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거는 공감인데요. 공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기, 그 편에 서보기. 근데 이제 갈수록 저는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 가보는 게 저는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좀 상대방을 들여다보는 거. 혹시 드라마 인간 실격 보셨어요? 그 전도연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전도연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 그 전도연의 남편분한테, 전도연이 거기 극중 이름이 부정인데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사위죠, 사위한테 우리 부정이 좀 잘 봐줘. 그랬더니 사위가 아유 아버지 부정이가 절 잘 봐주는 거죠. 뭐 제가 뭘 부정이를 잘 봐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길 우리 부정이 좀 잘 봐줘. 자세히 좀 봐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좀 점점 그냥 대충 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자세히 보는 거에 인색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담아봤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소통을 표시한 건데요. 여기 소통에서 포인트는 바로 저 물음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고 하면은 내가 막 할 말 막 하고 그다음에 자 내가 다 말했어. 이제 상대방 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또 자기 입장 막 얘기하고 서로 이제 입장을 얘기하고 나면 우리 이제 소통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소통은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리더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대요. 이런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리더니까 우리는 또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묻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통의 좋은 출발점은 아닌 거죠. 좀 바꿔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우리 봉사단이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그냥 던지는 질문을 해야지, 그걸 받는 사람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생기는데, 리더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사실 네 아니면 아니요 라는 식이 돼가지고 정말 의견을 서로 주고받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더라도,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리더분들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알긴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질문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 사실은 저도 저희 조직 내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그래요. 다 알면서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저 모르고 물어볼 때도 많고요. 그리고 물어보고 답하는 거 들으면서 그 사이에 제가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답보다 더 좋은 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풍 구경 다녀오셨어요? 저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실 오늘 여기 문수홀 오기 전에, 군청 오기 전에 저희 통도사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날도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 예쁜 단풍나무 사이로 저기 산, 약간 험해 보이는 산 보이시죠? 조금 희미하게, 멀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산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저 산에 혼자 뚝 떨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네? 무서워요. 네. 또? 네.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정상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역시 좀 타고난 리더 스타일이세요. 저는 저기 산에 뚝 떨어지면 되게 이제 막막하고 진짜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갖게 하는 게 리더가 아닐까. 리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올라가야지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죠.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목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갔다가 내려오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해지기 전에 갔다 오려면 조금 재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가도 된다든지, 그 큰 그림을 리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같이 가도, 저는 이게 주로 따라가는 입장인데 마음 편하게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무가 아닌 숲, 우리가 하는 활동의 목표가 뭔지, 어떻게 갈 것인지라는 큰 그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음 얘기인데요. 자원봉사도 트렌드, 유행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니까 그 유행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아마 우리 자원봉사센터니까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중앙자원봉사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안녕 캠페인 하잖아요. 요거 보면은 정말 전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봉사라고 하면은 이제 남을 돕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필요한 거를 주는 거 쪽이었는데, 약간 이제 노력봉사, 사회복지 쪽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안녕하세요 묻듯이 우리의 안녕을 위한 활동들, 모든 활동들, 안부를 묻는 것도 봉사고,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게 봉사가 된 그런 게 지금의 자원봉사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봉사하잖아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위드 코로나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트렌드에서 벗어날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비대면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뭐 대면 얼굴 안 보고 뭐 문고리에 뭘 걸어놓고 온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안 해봤던 걸 지금 해봤고,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도 대면과 같이 계속 갈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 뭐 기후 위기, 사실 코로나도 일종의 그런 변화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런 나빠지는 거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환경봉사라고 하면 쓰레기 줍기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환경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좀 적어왔는데, 일단은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운동도 하는,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운동도 하는 그런 플로깅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 우리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환경봉사 캠페인, 뭐 텀블러를 쓴다든지 장바구니를 쓴다든지, 저도 얼마 전부터 이제 픽업 용기 쓰거든요. 음식물 포장해 갈 때 이제 그런 용기 가져와가지고 담아오고, 그리고 쓰레기 많아지면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더 이제 절실해졌죠. 그리고 재사용하는 거, 나눔 장터도 계속 하고 있고, 아이스팩 챌린지라고 혹시 아실까요? 우리 배달 너무 시켜 먹으면서 아이스팩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필요한 상인분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더위에 고통받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근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정말 쓰레기를 좀 안 만들고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소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과대 포장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너무 1+1이라고 해서 너무 사재기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냉장고를 너무 쌓아놨다가 버리는 게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짧은 거리는 걷기,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이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그리고 마스크 잘 버려야 되는 거 아세요? 저도 저희 딸한테 들었는데, 이게 마스크 끈 때문에 동물들이 걸려가지고 새들이 막 이렇게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끈까지 잘 이렇게 감아서 끊는 게 제일 좋고, 잘라서 하는 게 번거롭거나 어려우면은 잘 감아가지고 풀리지 않게 잘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탄소 발자국 줄여야 된다고 해서 이제 로컬 푸드, 동네 가게 이용하는 거, 텃밭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들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따라갈지 말지는 사실은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연탄 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그 말이 너무, 그 뉴스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연탄은행이 설립 이래 그 최대 위기를 맞았대요.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제 연탄 봉사 자체도 힘들어지는데, 연탄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원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연탄 봉사를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좀 경계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노력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중요한데, 지금 막 뭐 트렌드 따라가지고 뭐 환경 막 이런 거 넘어간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하던 활동들이 혹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요즘 트렌드 이러하니까 우리가 활동할 때 쓰레기 많이 안 만들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트렌드를 접목해가지고 우리 활동을 요즘 반찬 배달할 때 그냥 예전엔 반찬 배달만 했는데 지금은 안부 묻는 걸 굉장히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반영하면 좋은데 기존에 하던 활동에서 야, 이건 너무 옛날식이야. 여전히 필요한데도 그리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활동이 여전히 유효한지 트렌드를 접목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저는 원칙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선택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원칙.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거거든요.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 그 원칙을 여기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언제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마지막도 이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지, 내가 이 활동을 계속 할지 말지, 바꿀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원칙은 내가 봉사를 시작할 때 뭐 남을 돕고 싶었는지 아니면 뭐 엄마한테 못한 효도를 어르신한테 하겠다라고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마음이었는지 아이들 때문인 건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 할지 바꿀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조금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슬슬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했을 때 그 경기도에서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거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의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 말고 본론 말고 중간에 리더분들 중에서는 정말 3, 40년을 하신 분도 계셨고요. 인재 리더가 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다양하신 분들 중에서 리더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30년 이상 봉사하신 분한테 이거 봉사 계속 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30년 넘게 하신 분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변합니다. 변하니까 계속 해보세요. 라고 답을 하시는데 너무 확신에 차서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궁금하긴 했지만 진짜요? 어떡해요? 그 말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확언을 하셨어요. 계속하면 바뀐다라고. 그래서 아마 봉사활동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바뀌기는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드시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확신 없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봉사할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명심하고 있거든요. 정말 30년, 40년 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답일 거다. 그래서 저는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 봉사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재밌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더 즐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